한국교회사연구소가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가을학기 공개대학을 열고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이 연결되고 한국교회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 종합계획입니다. 최근 제4차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는데 그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욱 신입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며 정부 측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교황청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교회사연구소가 가을학기 공개대학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박해식이 교황청과 한국천주교회였는데요. 평신도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로 출발한 한국교회가 교황청과 어떻게 연결되고 일치하려 노력했는지 살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의 교황의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된 건 1610년대 이수광의 지봉 유설에서입니다. 그 풍속의 군, 즉 임금을 교화항이라고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 교황이 조선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 50년이 늦은 1660년, 중국의 남경 대목구를 설정하면서 조선 지역을 포함하면서입니다.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난 1792년 교황청은 북경교구장 구베야 주교에게 조선 포교지에 대한 권한을 넘깁니다. 당시 사대가 없던 조선에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파견했지만 1801년 신유박해로 주신부는 순교합니다. 신유박해로 목자를 잃은 조선교우들은 10년이 지난 후인 1811년 교황과 북경교구장 주교에게 편지를 써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정말 한마디로 성직자를 잃어버렸으니 목자를 잃어버린 우리 양떼에게 사제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주 간절하게 표현합니다. 목자 잃은 이 나라의 양떼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제를 보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 후로도 조선교우들은 교황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유진길 아우구스티노가 쓴 편지는 북경 주교를 통해 마카오에서 라틴어로 번역돼 1825년 교황청에 보내집니다. 편지에는 선교사 파견 요청과 입국 방법은 물론 체류 보장까지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직자를 파견하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파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좀 간절하면서도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당시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이었던 카펠라리 추기경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위험한 조선 선교를 맡을 선교회가 마땅하지 않았던 상황. 태국 샴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된 브리기에르 신부가 자신을 조선에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낸단 말인가? 이 위험한 과업을 맡아 누가 기꺼이 가려 하겠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의 종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때마침 2년 후 포교성성 장관으로 조선의 선교사를 파견하고자 애썼던 카펠라리 추기경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마침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1831년 9월 9일 조선 대목구를 설정하고 브리기에르 주교를 초대 조선 대목구장에 임명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간곡한 목자를 불러오려고 하는 청원과 또 브리게르 주교님이라고 하는 정말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떼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만나서 설정된, 그래서 교황청과 우리 조선 교우들이 조선 선교지와 조선 대목구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교우들은 감격한 나머지 교황께 감사 편지를 보내 주교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를 기꺼이 영접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박해 소식은 교황청에 전달됐고 교황 비오 9세는 1866년 병임 박해 시기 조선교우들을 위로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천주 교의사를 지은 달래 신부에게 축사를 보내 매우 귀중한 저서라고 치하합니다. 1925년에는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79위 시복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3월 성 요한 23세 교황은 서한을 통해 한국의 세계 광구 12개 교구를 설정하고 이를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평신도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로 출발한 한국교회가 교황청과 끊임없이 일치하려고 했던 역사는 위대한 신앙의 표양을 보여준 선조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본받게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 종합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올해부터 실시할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최근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 수립 방향은 물론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180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모두 6개의 큰 장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이 나열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은 후 1년이 지나서야 계획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조차도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초 법무부에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한 후에야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정권 교체기였고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인권위가 권고한 100대 과제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초안만으로는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공청회 전에 최종 완성본을 제안했던 거고 최종 완성본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시금 최종본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페이지나 어떤 분량의 어떤 내용 이런 걸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국제협약기구의 권고가 다 반영되지 않은 거는 맞고요. 법무부는 계획 초안일 뿐이고 과거 공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법무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청회 발제와 토론자는 모두 전문가들 뿐이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시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법무부 소관 사무로 강제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어쨌든 인권정책 기본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어떤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된 권고라든가 국제사회 권고가 조금 더 각 부처별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아무래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CPBC 김현정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027년 세계 청년대회 WID 서울 개최와 관련해 정부 측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욱 신임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먼저 2027년 세계 청년대회 서울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종교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모여 나눔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뿐 아니라 어르신까지 함께하는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동반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시와 취직 경쟁 등에 지나치게 매몰돼 좌절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현주소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청년들이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부터 청년들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4년을 좀 같이 준비하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가 다 준비한 다음에 청년들 오시오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고 저희 교회가 이제 동반하는 이런 모습으로 준비를 할 이제 그런 큰 틀에 있습니다. 근데 정대주교는 또 폐막미사 장소 등을 놓고 앞으로 정부 측과 상의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체부 정용욱 종무실장은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안들을 함께 조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달 7일 새로 임명된 정용욱 종무실장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 간 협력과 연합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종교 문화 콘텐츠 개발과 종교시설의 문화 공간화 지원 등을 통해 종교 간 화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간추린 가톨릭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백로는 본격적인 가을의 진입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CPBC 뉴스를 통해서도 순교자 성월, 가보면 좋을 순례지와 순례길 행사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과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선정 기념 공연 22번째 편지가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명동대성당 꽃스토어에서 진행됩니다. 공연은 15일 금요일과 18일 월요일에는 오후 7시에, 19일부터 22일엔 오후 2시, 토일, 주말 양일간은 오후 4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3789-770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립합창단 제194회 정기연주회 사랑, 평화, 그리고 회복 공연이 오는 12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세계적 이슈인 환경 문제와 자연과의 공생, 회복을 주제로 한 합창, 오케스트라 무대로 꾸려질 예정이며 주보 지참 시 한 부당 2명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3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가 문을 엽니다.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활동할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입니다. 회비는 1인당 3만 원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접수와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727-2283번으로 하면 됩니다.